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분노,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심정으로는 이재명보다 더 싫은 인간이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사람에 대한 호감도 이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가 해왔던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 언론을 장악하고 뭐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제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였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무슨 뭐 적폐로 몰아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실상 상식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어떤 법조계 인사들을 싹 다 구속을 시키고 우리법 연구회 워낙에 이제 이게 뭐 지들 편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들 연구회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로 법조계 어떤 구석구석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이가 뿌려놨던 암적 세포, 그 암적 세포가 사실상 지금 활발하고 있는 게 활발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악습,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가 이 정권을 민주당 쪽에게 넘겨주게 된다. 문재인이가 뿌려놨던 그 토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문재인이 정도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사법부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토양을 바탕으로 이재명까지 등판하게 된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함부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리가 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만큼은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사로 뭐겠습니까? 그쵸? 약자를 지킬 수 있는 거. 강자한테는 오히려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어땠습니까? 조국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조국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으며 그리고 또 조민 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뭐 한두 가지였냐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입이 아픈 정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진짜 사건들과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의 효과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 있는 게 이재명이죠. 특히나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그거를 무죄로 뒤집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말 못할 어떤 그 충격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판사가 조금 이상해. 에? 판사가 무슨 뭐 우리들 연구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 무슨 개딸 같은 뭐 완벽하게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판사의 입장에서 판사 그 이제 옷까지 입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죠.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게 2심에 가가지고 사실관계 똑같습니다. 증거도 똑같고 증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죄가 나와버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뭔가 좀 편향되게 생각해가지고 사법부는 원래 무죄가 맞는데 이렇게 한 것이었나? 아니었죠. 대법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명 가운데 10명. 문재인 쪽에서 심어놨던 사람 또 분명히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 같은 경우는 마팅이 가가지고 뭐 수십 페이지 가까이 되는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진짜 막 기가 막힌 인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12명 가운데 10명이나 이재명의 죄가 유죄다라고 얘기할 만큼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이 상식적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사법부가 문재인이가 만들어놨던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문기 씨 이 유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었거든요. 만약에 김문기 씨 유가족들이 저는 뭐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만 2심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왔다.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들의 그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유죄가 사실상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문기 씨의 아내분께서 이재명 대법 선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 그리고 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안전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저는 슬프더라고요. 김문기 씨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때문 아닌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김문기 씨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됐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윗선에다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이 되고 사실상 뭐 하급 지금 뭐 직원이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버림당하고 자기만 책임을 지게끔 되다 보니까 일개 소시민으로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끝이 나오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김문기 씨가 그렇게 됐던 겁니까? 이재명 때문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도대체 대장동과 백현동이 이렇게 비리 덩어리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치욕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까? 이재명 때문인 거예요. 지금 유가족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2심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지금 생각했던 게 뭐라는 겁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범죄 혐의자, 사실상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가족들은 안전할 수가 있냐? 이거를 걱정하게끔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가 제가 정치에 뭐 관심을 가지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동안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걱정한 적이 있나요? 저 인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진짜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진짜로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재명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그 주고받았던 카카오톡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좀 병이 나서 이제야 톡을 드립니다. 이게 나라인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행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다 아프네요. 의원님께는 감사한 마음 변함없습니다. 어제 의원님 변론 유튜브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됐건 일단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언제입니까? 2025년도 3월 27일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의 사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은 우리 가족은 안전할지 이거를 걱정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입니까?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판결이었다. 2심 판결이 났을 때 대부분 법조인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기존 공직선거법 판례들과 배치된다는 생각을 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보는 등 일상적인 용어의 의미와도 배치되는 해석이 있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법리가 중요해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항소심은 그러지 못했다.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었다. 주요 사건에서 기교사법을 부린 사례였다.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각종 판례를 끼워 맞췄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법원 선고는 기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다시 잘 살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의 진짜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만큼은 정치와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사법부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 문재인의 사법부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재명을 막아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